안녕하세요. 저는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서 발표할 박예진입니다. 먼저 신약의 정의입니다. 약사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신약이란 화학 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 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의 조건은 기존의 약과 다른 화학 구조를 가졌거나 구성물질이 달라야 합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단계, 두 번째는 개발 단계입니다. 상세하게 보면 신약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한 탐색 단계, 전 임상시험 단계, 임상시험 허가 신청 단계, 임상시험 단계, 신약 허가 신청 단계, 시판 후 안정성 조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찾기 위한 탐색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어떤 질병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등을 파악하고 해당 질병이 발현되지 않게 하는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즉, 앞에 이야기한 신약의 조건에 맞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무수히 많은 물질을 찾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물질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10,000개의 물질을 찾아도 그 중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은 50개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5년이 걸리지만 짧으면 1년, 길면 1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전 임상 단계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연구 단계에서 찾은 신약 후보 물질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신약에서 사실 효과만큼 더 중요한 것은 안정성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 중 하나는 부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람에게 테스트를 하지 않고 사람에게 안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시험관, 배양 접시 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동물을 이용해 시행하기도 합니다. 실험용 쥐를 예를 들면 해당 병을 일부러 발생시킨 후에 신약 후보 물질을 통해 해당 질병이 치료가 되는지 확인하고 결과가 좋을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임상시험 허가 신청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이나 미국의 FDA 등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이 허가서에는 전임상 시험의 결과, 동물실험 등의 결과를 통해 사람에게 진행되어도 안전하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한 회사의 실험실에서 진행된 결과는 공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의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만 해도 10억 원까지 지출되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개발 비용과는 별도로 큰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상시험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단계별 자세하고 정확하게 실험 방법도 해당 문서에 포함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미리 구상한 대로 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상입니다. 기존에는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을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기초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 20명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이 기준은 나이, 체질량 지수, 흡연력, 음주상태, 질환 및 수술 병력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개념입니다. 다만 질병의 긴급도와 위험성에 따라 일상부터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이 투입되었을 때 신체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동물과 사람은 다르므로 약이 사람에게 투입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등을 통해 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부작용 여부와 약을 어떻게 투약하는지에 따른 부작용을 살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을 어느 정도 투여해도 부작용이 없을지, 즉 어느 정도까지 약을 투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상은 약의 인체 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상 A와 일상 B입니다. 일상은 약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일상 A와 일상 B도 나누어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상 A에서는 조금씩 투여하는 양을 높여가면서 안정성을 확인하고 최대 투여량을 결정합니다. 일상 B에서는 같은 용량을 반복해서 투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부터는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100명에서 50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신약이 효능이 있는지 일상에서 확인된 최대 투여량을 바탕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투여량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상 A와 이상 B입니다. 이상 A는 이상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약효와 약을 투여한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 후에 작용을 하는지, 어느 정도의 양을 투여할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상 A까지가 실험을 진행하는 회사가 디자인하고 마음대로 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 B부터는 허가기관이 인정하고 검증되고 공인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삼상입니다.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도 약의 안정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지를 기존의 약과 비교하여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희귀한 질병이어서 환자를 많이 모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은 인원으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3상에서는 1000명에서 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원도 많고 장기간 관찰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3상을 진행하는 기간도 매우 깁니다. 환자의 수도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신약 허가 신청 단계입니다. 3상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실제 약으로 판매를 허가를 받는 신약 허가 신청을 받는 과정입니다. 수천 페이지, 간혹 10,000페이지가 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판 후 안정성 조사입니다. 약 시판 후에도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있는지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신약 허가 시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총정리하면 이 다음 사진과 같고, 기초탐색 연구는 약 5년, 비임상 실험 기간은 약 1.5년, 임상시험 기간은 약 6년, 허가 검토 승인 기간은 약 2년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